되겠습니다. 이제 회항초가 이제 개교를 합니다. 회항초가 개교를 하게 되면 이제 세 가지 부분을 이렇게 보실 수 있으세요. 학생 관리, 내신 관리, 수업 관리.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볼게요. 학교가 처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처음에는 학생 수가 적어요. 회양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학생 수가 적어서 이런 경우에는 학급당 인원이 되게 적어집니다. 그리고 교사 비율이 선생님의 교사가 아이들을 이제 케어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좀 많아지고, 그리고 수행평가랑 생활지도 같은 경우도 꼼꼼하게 조금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25명과 20명은 사실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학생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내신 관리 같은 경우는 이게 학교에서 지금 뭐 첨보나 다른 이제 초등학교나 아니면 이제 다른 중학교 같은 율전 중학교 같은 아이들한테 이제 통보가 가요. 이제 회암 중학교가 이제 개교를 하는데 오실래요? 이렇게 하게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위권 아이들은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왜 움직이지 않느냐? 이 친구들은 거기에 너무 익숙해졌고 굳이 도전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상위권이 수가 적어요. 그래서 전교적으로도 수가 좀 적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 준비생이 당연히 올림이 적겠죠. 상위권 진입이 난이도가 낮은 편이어서 친구들은 약간 공부를 이게 이 상대적인 건 거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선생님의 칭찬도 많이 받고, 그럼 나는 더 잘하는 아이야 라는 이 자존감을 굉장히 회복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업 관리 같은 경우는 학교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연구학교 느낌이 좀 나고, 교사 선생님들께서도 좀 평가를 잘 받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좀 케어하는 면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탄탄하게 가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열심히 구성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특징이 있으셔서 관리형 학교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보시면 내신 확보, 관리형 중학교 이런 부분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첫 세대의 효과예요. 첫 세대 효과는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입학을 하게 되잖아요. 입학을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첫 세대로서 첫 번째 상위권 하위권 격차가 아직 고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언제든지 이렇게 점프해서 나는 상위권 아이야 라고 그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조금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이의 자존감을 굉장히 세울 수 있다. 그 다음에 선생님과 그러니까 선생님 교사분들과 그 다음 학교가 의욕적이세요. 그래서 무언가를 굉장히 많이 하시려고 하는 그런 활기찬 학교가 처음에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회암 쪽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께서 되게 인벌브도 많이 하시고 젊은 선생님 층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지금 거기 다녔을 때 만족도도 좋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신경 써주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거든요. 그래서 아마 해양중학교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관리 피드백이 좀 촘촘하게 가고, 수행평가, 발표, 활동 점수 같은 경우도 좀 비중이 좀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도 관심도가 되게 높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회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다 잘하자 약간 요런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좀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이런 기회 요인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보시면은 리스크 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리스크 요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 학교를 갔었을 때 중도를 전환했을 때의 준비 상태가 좀 필요해요. 사실 잘하는 친구는 어딜 가서도 되게 잘해요. 근데 조금 손이 좀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사실 케어를 많이 가면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상위권을 올릴 수 있기에는 굉장히 좋은 친구인데, 기본적으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없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어떤 교과서를 지금 하는지도 모르겠고, 선생님에 대한 족보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 스타일이어서 수행평가 좀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이 아예 없으니까 그런 게 조금 미확정되어 있어서 초등 실력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백지 상태고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 조금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좀 이사를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초등 기준의 영어를 잘하는 기준은 어머니들 사실 파악하기가 조금 힘드세요. 학원에서나 학교에서 잘해요 라고 하겠지만, 중학교 갔었을 때 기준 자체가 초등이랑 굉장히 조금 난이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이 초등 영어 같은 경우는 듣고 말하기를 굉장히 중심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양적인 학습을 조금 많이 하는 반면에
중등 영어 같은 경우는 구조와 독해, 서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느끼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저희 때랑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다만 수행평가에서 아이들이 라이팅을 하는 부분이 들어간다 정도인데 그 라이팅 하는 것도 사실 학원에서 준비를 좀 해놔야 되는 거지. 아이들이 단타적으로 간단한 문장을 얘기를 하다가 서술형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 나 너무 영어 잘했는데 나는 말도 원어민이랑 뭐 문장 잠깐 대화하고 했는데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멘붕에 빠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시스템적으로 초등 라인과 중등 라인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중학교 1학년 시험이 방향성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에서 아이가 잘 받았다. 그럼 자존감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부모님도 그렇게 판단하세요. 넌 잘할 거야. 그럼 관심도가 높아지면 어떡하겠어요? 이 아이를 더 잘 키우려고 어머님들이 더 많은 관심을 주시고 학습 태도도 아이들이 차라라라 이렇게 가니까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 첫 시험을 망쳤어요. 그럼 어머님 어떤 마음을 드시겠어요? 공부로 다 먹고 사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서 점점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력들이 조금은 이렇게 놓으시는 걸 제가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정말 시험의 첫 번째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개교 첫 때는 준비 격차, 그게 초등 라인에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 다음에 그게 성적 교차로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초등 때 영어를 잘했던 아이가 중학교 때 무너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초등 때 내가 듣고 말하기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로 가면은 이게 과목으로 바뀌어요. 과목으로 바뀐다라는 거는 시험을 보는 거겠죠. 제가 조금 괴리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 교육부 자체가 초등 때는 영어를 듣고 말하기를 굉장히 시켜요. 근데 중학교 가서는 사실상 그렇게 듣고 말하는 선생님에 대한 그 부분이 적어요. 그럼 선생님이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건 사실 서술형 같은 경우도 정해져 있는 답안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법, 서술형, 내신 요렇게 정확성, 점수 그래서 생각보다 원어민들은 문법을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는데 저희는 문법을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게 이 지침이 너무 달라서 그러면 이게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고등학교까지 연결이 조금 자연스럽게 되면 너무 좋겠는데 그리고 조금 더 안타까운 거는 중고등학교 때 저희가 문법, 어휘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대학교 때 또 뭘 보냐? 말하기예요. 원서로 수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부분에서의 괴리감이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좀 있어요. 그리고 얘네가 취업을 한다. 그럴 땐 또 뭐 볼까요? 스피킹을 본단 말이에요. 왜냐면 영어 면접 이렇게 해야지 아이들이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구조적인 부분이 조금은 아쉬워서 좀 다양하게 좀 잡아가야 된다.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되시고 어휘량 격차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초등 때는 2,000, 3,000 단어 정도만 아이들이 알면 돼요. 그러니까 사이트 워드나 이런 부분, 파닉스로 이렇게 연결해서 단어를 외울 수 있는 반면에 중학교 1 내신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시험 지문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유치해 봤었을 때 한 5,000 단어 이상이게 되면은 이 6년 동안 배우는 단어는 1,000에서 2,000인데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갑자기 그것만큼의 양이 1년 안에 들어가는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이제 언어로 즐겁다라고 하다가 이제 과목으로 바뀌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셔서 조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문법, 서술형, 시작, 말하기를 잘해도 구조 이해가 안 되면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듣고 말하는 거는 좀 달라요, 문법이랑. 그리고 독해 난이도가 상승이 돼서 독해가 아이들의 지문이 되게 단타 문장에 이렇게 겹쳐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문법에 들어가면서 지문량도 이렇게 굉장히 좀 커지고 하여서 아이들이 좀 그런 부분이 힘들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영어를 초등학교 잘하는 게 중등 성적에 연관이 생각보다는 많진 않아요. 그 생각이 어머님도 초등 때 너 영어 잘하잖아. 학교에서 내우자랑 받았잖아. 근데 중학교 때 왜 이래? 라고 어머님이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머니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등 시기 때 그러면 완성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초등시기 때 완성을 해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 학교만 사실은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학교의 초등평가와 중등평가는 이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에서 어머님들이 꼭 챙기셔야 되는 게 뭐냐면 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지, 얘가 주어인지 동사인지 목적어인지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제 아마 집에서 물어보세요. 나야 문장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문장은 주어 동사 이렇게 먼저 개념을 가거든요. 아이들 그 구조를 알아야 돼요. 내가 펜을 이렇게 집었어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잡고 있어 라고 하면 그 주체가 누구야? 캐리 선생님이야. 캐리, horse 이렇게 가는 부분에 문장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문법 체계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문법 체계가 이게 명사인지 이게 동사인지.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저희는 이제 게임식으로 문법을 초등학교 때 접하잖아요. 그 접했을 때 명사에 대한 게, 명사는 우리가 어떻게 분류돼? 그럼 아이들이 정말 입에서 사람, 사물, 동식물, 장소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걸 액티비티를 통해서 넣어줘요. 그 초등학교 때 문법을 하는 게 문제를 되게 많이 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었었을 때 그냥 암기의 단타로 연결해서 문제를 푸는 건 이게 알긴 하는데 겉핥기로 가는 그 겉핥기가 굉장히 많이 해놔야 조금씩 인지를 가는 거예요. 문법을 했을 때 어머님들이 얘가 문법을 했어요 라고 했었을 때 막상 보면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문법 같은 게 조금 중요하다. 그리고 독해의 정확도가 중요합니다. 이게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주도로 가게 되면 강의랑 다른 게 뭐냐면, 강의는 저희처럼 이렇게 칠판을 보여드리고 띄어요. 그다음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아이들이 받아 적어요.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하겠죠.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독해책을 가지고 오게 되면 자기가 스스로 읽고 해석을 해요. 그리고 모르는 부분은 밑줄 쳐가지고 저희한테 체크를 받으러 와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가외와 학원이 조합되어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아이들이 독해 정확도가 무슨 말이냐면 이 지문을 정확하게 인지해서 해석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설명하는 일. 얘네가 선생님 명사는요 사람, 사물, 동식물, 장소예요. 학교가 그러니까 장소에 해당하니까 명사겠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초등시기에 조금은 정확하게 알고 완성해가야 중학교 때 힘들이지 않다.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는요 평가를 어떻게 하냐, 서술형, 문법 상황을 설명하고 근거를 제시하세요.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럼 선생님 프린트를 뭐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럼 그 프린트물에 대해서 서술을 쓰는 부분. 근데 이제 아이들이 문법을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 구조가 정확하게 있는 애들은 한 개 정도의 개념을 잡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접속사를 배운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접속사 한 개만 넣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알고 있는 거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하지만 준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한국말로 접속사가 뭐야? 라는 개념부터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 힘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와 발표 중심이 요즘에 되게 강화가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나와서 발표하는 부분, 그리고 독해 추론, 이제 어떤 맥락으로 이 이야기를, 이 주인공이 뭘 얘기하는 거지? 라는 부분들이 이게 중요하다. 문법이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을 중학교에서 평가를 하고 합니다. 준비된 아이와 차이는 뭘까요? 요거는 설명이에요, 설명.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오답 노트 많이 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 틀렸는지에 대한 생각하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문장, 주어, 구조를 볼 수 있는가. 이 영어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저희 나라 말은 주어, 그 다음 목적어, 동사가 가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I drink a cup of coffee 이렇게 가게 되면은 한국말은 이 drink라는 동사가 뒤로 붙잖아요. 한국말은 나는 커피를 먹었어 이렇게. 그래서 이런 구조를 볼 수 있고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험형 독해에 익숙한지, 이게 읽는 것과 얼만큼 지문을 빨리 읽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되세요. 이 세 가지가 잘 잡혀야지 격차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하게 보면은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첫 번째 파믹스의 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을 봤었을 때 파닉스가 안 되어 있어요 라는 부분이 진짜 많거든요. 어머님 상담했었을 때. 그러면 저는 학년에 맞춰서 가르치잖아요. 어머님 파닉스 안 되니까 파닉스 먼저 갈게요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중학교 되기 전에 아이들이 단어 한 10개, 20개를 10분 정도 컷으로 외워야 돼요. 그 10분 정도 컷으로 외워야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들었을 때 바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쓸 수 있냐? 그냥 파닉스를 교재를 떼는 경우에는 그냥 통문장으로 외우는 거예요. 학습지에서도 요즘 중국어 같은 경우 상형 문자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자를 그냥 감자면 이 픽처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데 그 기억이 어머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때 어떻게 했어요? 빽빽 있었잖아요. 한 장의 단어로 1시간 내내 20개의 단어를 계속 쓰면서 외웠단 말이에요. 근데 파닉스가 완성이 되면 그 단어를 듣고 쓸 수 있어요. 3번 쓰는 연습하고 한 번 자기가 이제 시험 보면은 거의 정답률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독해, 기본 독해. 어떻게 어느 정도의 문장의 양을 내가 정말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 구조로 잡혀 있는지. 그러니까 문제인 거가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사실상 저희 YBN 같은 경우에는 이 구조 자체가 자기주도 학습으로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에 갈리는 지점에 있어서 일찍 시작하는 아이들은 문제는 전혀 안 돼요. 근데 중학교 가기 전에 이 부분을 무조건 갖고 가야 된다. 그래서 YBM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 단어 딕테이션 하고 있거든요. 단어 딕테이션 같은 경우는 단어를 파닉스가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이 20개의 단어 3번 가리면서 쓰고 그 다음 시험 보고, 딕테이션 같은 경우는 스토리 전체를 아이가 그냥 듣고 받아 적는 거예요. 그거를 매일매일 이제 연습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많이 늘겠죠. 그리고 문법 설명,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는 저희는 게임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아이들이 교재를 푸는 거에 있어서 되게 즐겁게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이도 문법을 어머님이 신경 안 쓰셨잖아요. 애기가 막 안 가겠다, 못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문법이 저희 때 어머니 얼마나 싫었어요. 막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이마, 니마 이거 외우고 있고 거기를 알고 있는 거에 대해 찾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아이들은 게임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뭔지 모르지만 즐겁기 때문에 학원을 가는 거고, 학원에서는 문법 체계를 설명을 해주면서 가는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고, 시험 적응 훈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Z시험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Z시험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수능을 볼 때는 단 한 번으로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게 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년 준비를 한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 차이는 엄청나요. 저희가 패드를 이제 음원을 들을 때 써도 제가 이거를 헤드셋을 무조건 써야 되라고 안 해요. 왜냐면 백색 소음에 이제 그런 노이즈에 익숙한 부분도 얘네의 삶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듣기 평가에서 내가 헤드셋으로 듣는 상황에서가 절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옆에 있는 애가 지우개를 지울 수도 있고 발로 의자를 끌 수도 있고, 하지만 내 집중력이 얼마큼 집중해서 이 문제를 푸느냐, 이런 부분에서에 대한 적응 훈련까지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요거는 6학년 때 들어왔던 친구예요. 6학년 때 정말 딱 초등 영어 정도 하고 왔어요. 그래서 6학년 때 초등 영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YBM에서 교재로 나갔을 때 이 스토리가 지금 원서로 됐거든요. 이 스토리를 단어양이 있잖아요. 단어를 가리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가리면서 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단어를 시험을 봐요. 그리고 완벽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컴플리션 문제랑 문법까지도 이 교재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라냐? 요런 사교재 듣기 평가, 중학교 교재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에 몇 번을 반복했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모의고사 거의 만점 나와요. 거의 틀리는 게 없고 이거에 대한 디테이션 완벽하게 합니다.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도 보시면 해석 완벽하죠. 다 틀리는 게 없어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도 분사 구문에 대한 거. 이 친구들은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잡아놨기 때문에 저희가 숙제량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왜 많지 않아도 되느냐? 공부를 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이에요. 한 시간에 와서 정말 집중을 막 해서 자기가 해야 되냐 딱 하고 그 다음에 가요. 그래서 숙제량이 힘들이지 않고 갈 수 있는 부분,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태안 졸업한 부모님들이 점검해야 되는 거, 시험에서 95점이 아니라 78점에서 85점이 나오는 이유를 아는가.
이거 정말 중요해요. 내 아이가 맨날 60점 나와요. 70점 나와요. 라고 하면 어머님은 그냥 야, 너 왜 이렇게 시험 못 봤어? 라고 하는데 사실 요즘 맥슬러 지능검사 있잖아요. 이 지능검사가 되게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 얘가 작업 수행 처리가 늦을 수도 있고 그 속도가 늦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언어 이해가 늦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런 거를 해서 내 아이를 먼저 내 아이가 어떻구나라는 것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머님들이 내 아이를 이해를 해야 혼내지 않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성장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95점, 100점이 나온 친구들은 제가 이제 많이 가르쳐봤잖아요. 두려워한 아이들이 그래요. 두려워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시험을 보기 전에 어떡하지? 틀릴 것 같아 라고 하는 친구들이 무조건 그거를 앞에서 다 찾아가지고 완벽하게 외워요. 근데 한 90점 나온 친구들은 머리는 똑똑하거든요. 다 똑똑해요. 근데 그 친구는 어떤 특징이 있냐? 나 다 알아. 이렇게 난 다 안다고 생각을 해서 반복하지 않아요. 그 두려움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가 좀 나와요. 그런 부분은 사실 조금 타고난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격이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이 많이 얘기하세요. 아, 우리 아이는 덜렁거려가지고 틀려요. 근데 이제 그 틀리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약간 성향이 이지고잉한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수능 만점 받으려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잘했다, 너무 잘했다. 근데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95점 나오려면 조금 두려워해야 돼 라는 정도의 터치만 좀 들어가시면 좋고요. 그리고 틀린 문제를 설명하면 10초 안에 말이 나오는가? 이거 무슨 말이냐? 틀렸어요. 왜 틀렸어? 몰라요. 이게 아니라 이거 왜 틀렸냐면 이렇게 동사 S 써야 되는 거였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렇게 90점 나온 친구들은 다시 보면 답을 알아요. 그런 부분인 거. 그리고 수행평가 발표를 시키면 머뭇거리지 않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수행평가 발표했을 때 다 연습을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머님이 조금 점검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회양적 개교는 사실 어떤 친구한테 기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된 아이에게는 더 큰 기회가 올 수 있으니 어머님들께서도 좀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내 아이들을 입학할 수 있도록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